자,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1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주식을 외부로부터 조달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에 대하여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입니다. 자, 보기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JB는 회사의 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2만 주를 증자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 중에 5천 주를 증자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주식이 회사가 100만 주라고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증자를 하는 거예요. 증자를 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5천 주를 외부에서 조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2,000주를 증자하기를 결정을 했다는 의미는 회계 처리는 없어요. 결정만 한 거지 회계 처리 있습니까? 없는 거죠. 재산의 증가가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5,000주를 증자했다는 의미는 조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럼 회계 처리가 있어요? 없어요? 회계 처리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액면 금액은 5,000원이며 시가는 7,500원이다.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은 자본 금액이고 그에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중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회계 처리해 보면은 금방 답이 나와요. 자, 5,000주에 7,500원만큼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수령한 금액은 시가로 수령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금으로 회계 처리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냐면은 3,75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을 자본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5,000주에 5,000원만큼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입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2,500만원. 그럼 나머지 1,250만원은 뭐예요? 그렇죠. 주식의 액면 금액하고 시가 금액 봤을 때 시가 금액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초과하는 금액을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대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대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본금은 소속이 어디냐? 그냥 자본금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의 소속은 어디예요? 자본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이에요? 자본조정이에요? 그렇죠. 자본잉여금이 되는 거죠. 자본거래에 발생한 부분이니까 자본잉여금이고 반대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고 하면은 자본조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본금이 2,500만원, 자본잉여금이 1,250만원. 이익잉여금과 자본조정은 각각 금액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은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2번입니다. 다음에 자본거래에 대해 전체적인 증감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전체적인 증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증감의 뜻이 뭐냐면은 이 차변과 이 대변을 봤을 때 이 증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물어보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자본거래에 대해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차변의 자본이다. 그 다음에 대변의 부채다. 이러면은 자본이 한쪽만 있잖아요. 한쪽만 있으면 자본의 감소가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21번 문제처럼 뭐 차변의 이제 자산이고 뭐 대변의 자본이다. 이러면은 그럼 이거는 자본의 증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양쪽이 다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전체적인 증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만 자본이 있으면은 자본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가 확실히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차변에도 자본이 있고 대변에도 자본이 있어요. 그러면은 증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증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불변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증감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문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건지 잘 읽어보시는 것도 매우 좋죠. 그래서 이런 의미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문제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JB는 자본 잉여금 중 주식 발행 초과금 3억 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본 잉여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본 전입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그 결손금 전입에서도 쓸 수 있긴 한데 원래 자본 전입 외에는 사용이 불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자본금으로 이제 전입을 하기로 한 거예요. 자본금을 이제 옮기는 거죠.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죠. 뭐 똑같은 자본이죠. 그런데 위치상 어디에요? 거래 판례서 중에 자본의 감소고, 자본금은 어디에요? 그냥 자본금이죠. 올라서 내려갔어요. 자본의 증가죠. 그럼 1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금액은 같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제로인 거죠. 그래서 뭐예요? 불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그렇죠.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4번에 자본금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3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수익입니다. 자, 수익은요, 내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이제 또 내가 돈을 줘야 될 금액을 또 일부 또 주는 거죠.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를 일으킨다. 맞아요? 그렇죠. 맞는 거죠. 그 다음 2번. 수익은 실현주의, 발생주의 둘 다 해당이 되며 대금 수령 시에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아요. 돈 받을 때만 수익으로 인식해요. 발생주의인 거 맞죠? 실현주의도 해당되는 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 근데 돈을 받았을 때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건 뭐예요? 현금주의죠. 이 말이 맞냐이 틀리냐 이거예요. 맞아요? 아니죠. 틀린 거죠. 돈을 받던 못 받던 일단 발생하면은 무조건 수익입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3번. 구매자에게 대부분의 효익과 위험을 이전하는 경우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죠? 효익과 위험을 대부분 다 이전을 해줘야 돼요. 왜냐, 내가 갖고 있다면은 그거는 내 수익이 아니에요. 그거는 줘다 뺏는 셈이 되니까. 그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이제 수익으로 인식이 되고요. 고객님한테 다 물건을 다 넘겨줘야지만 수익으로 인식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당연한 거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4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으로 인식되는 종류가 다른 것은 입니다. 수익으로 인식되는 종류라고 하면은 같은 게 3개고요. 다른 게 하나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수익이라면은 매출에 따른 수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매출 수익은 영업 수익을 뜻합니다. 영업 수익과 영업 외쪽 수익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3개는 그러면은 매출액이 있어봤자 어차피 상품 매출, 제품 매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영업 수익인 거예요. 하나만 나오겠죠, 대부분. 근데 영업의 수익은 무슨 처분이익, 무슨 평가이익, 뭐 이자 수익, 뭐 이런 계정 과목들이 다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업의 수익은 계정이 몇 개예요? 최소한 막 15개 정도 돼요. 15개 막 20개 정도 돼요. 그럼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에 3개 나올 거고 매출액에 1개 나와서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내가 출제자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종류가 다른 건 몇 번? 정답은 1번입니다. 예, 다시 설명해 볼까요? 상품 매출은 영업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 다음에 주식 처분이익은 뭐예요?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 뭐 매도환증권 처분이익,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화환산 시 외화환산이 뭐예요? 외화
환산 이익이 되는 거죠. 이 세 개 뭐예요? 그렇죠. 영업 외적 수익이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은 3개, 매출 수익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인식 종류가 다른 것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이금 문제 25번입니다. 다음 중 비용의 이연분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비용의 이연분계는요, 성급비용 하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전에 이제 설명해야 될 게 이연분계라고 이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연분계는 뭐냐면은요, 미리 이제 지급을 하거나 이제 미리 이제 돈을 받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12월 31일까지는 해당하는 부분에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의해서 수익과 비용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해당하는 기간, 내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연분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그래 우리 비용과 수익이다 이라고 딱 이제 하는 거고,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이건 내년도 수익 비용이잖아, 이번에 빼, 우리 연도가 아니야,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는 게 바로 이연분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이연분계는 차기 이후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로서 성급비용이 나간다. 맞아요? 그렇죠.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죠. 차기 이후가 언제예요?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수입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니까 그런 의미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 2번. 이연분계는 차기 이후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선수수익에 나온다. 이거는 비용이 아니고 선수수익은 수익의 이연이에요.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헷갈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수익의 이연은 그냥 수익이에요. 그냥 비용의 이연은 그냥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 자산과 부채지만 이연분계에 대해서는 돈을 주는 쪽이다, 그럼 비용, 돈을 받는 쪽이다, 그러면 수익, 이렇게 또 보는 것도 틀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3번. 이연분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미수수익에 해당한다. 4번. 이연분계는 해당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미지급 비용에 해당한다. 이건 두 개다. 이거는 이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12월 말일자에 기준으로 해서 돈을 받았냐 못 받았냐에 대한 회계 처리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발생주의에 해당하는 분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개는 발생주의에 해당하는 분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6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다음 비용의 종류는 다음 보기의 내용과 같다. 주식회사 JB가 해당하는 판관비,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판관비는 어떤 거고 영업의 비용이 어떤 거고 고르는 문제예요. 회의관리 2급은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출제위원이 우연히 이제 이 황진범 세무에게 자격증을 보면서 이 새끼 모의고사를 만들었네? 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봤어요. 이 문제는 신선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라는 희망은 걸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문제 어떻게 나오냐?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는 판관비까지.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영업의 비용까지 다 고려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아나 모르나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예요. 판관비냐 영업의 비용이냐 아냐 모르냐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매출원가는 매출원가이고요. 해당 문제 없습니다. 기부금은 뭐예요?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뭐예요? 영업의 비용. 그다음 외화환산 손실은 뭐예요? 영업의 비용이죠. 운반비 뭐예요?
그렇죠. 판관비. 여러분 다시 한번 판관비. 수수료 비용 뭐예요? 판관비. 잡비는 뭐예요? 잡비는 판관비예요? 영업의 비용이에요? 여기서 헷갈릴 수도 있죠. 잡비는 판관비입니다. 그러니까 잡손실은 이게 영업의 비용. 잡이익은 뭐예요? 그냥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 아니죠. 부산물 매출 뭐예요? 이거는 그냥 영업 수익. 판매 수익으로 보아줍니다. 이것도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답이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영업의 비용을 합치면은 3개죠. 30, 10, 얼마? 50만원이죠. 50만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60만원입니다. 자, 영업의 비용은 60만원인 거 알았고요. 그 다음 판관비는 50, 70, 20, 140만원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되죠. 판관비는 얼마? 140만원. 영업의 비용은 얼마? 6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7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분계 처리해야 될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결산분계 처리해야 될 내용. 결산분계는요 12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결산 처리를 해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이 종류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유가증권의 평가 하죠. 12월 말자 하죠.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평가 하죠. 기말재고액 입력 하죠. 장기 할부 판매 대체 분계는 해요 안 해요? 얘 수익 기준이 인도 기준이죠. 그래서 12월 말자에 해가지고 뭐 조정하거나 그런 분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8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JB는 이번 2024년도 당기 순손익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당기 순손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뭐 이렇게 문제는 잘 안 나오겠지만 이 문제에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손익계산서의 계산 구조를 잘 아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만들어 봤어요. 사실 창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당기순이익 문제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어렵지 않은 게 영업이익 찾는 거는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기순이익을 찾는 문제는 그냥 수익에서 비용 빼면 돼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기순손익 문제 나오면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총수익 얼마 그 다음에 총비용 얼마 해가지고 그냥 빼면은 그게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근데 영업수익은 어떻게 찾아야 돼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가 그 다음 판관비 구분해가 거기에 함정카드 그 대체해가 이렇게 찾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나올 때가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다 더해주고요. 비용은 다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냐?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 더해주고 그 다음 매출원가와 영업의 비용을 빼줍니다. 그 다음에 판관비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그렇죠. 당기순이익은 950만원.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9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의하여 차기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이 뜻은 뭐예요? 이연분계에 대한 설명이죠. 회계 처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해당 결산 시 발생되지 않은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한다. 이거는 발생분계죠. 12화 말자 기준으로 하는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럼 3번. 12월 말일 마감에 대하여 회계 처리를 하며 손익계산서에서는 계속기업의 가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그렇죠.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은 2월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은 이제 계속기업의 가정에 의해서 다음 연도로 2월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월이 되지만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2월이라는 게 없어요. 그 연도에서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리셋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재무상태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4번. 결산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며 모든 가정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분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0번입니다. 다음 중 시산표 등식으로 올바른 것은입니다. 시산표 등식은요, 차변과 대변의 거래 판례도 생각하면 돼요. 증가에 해당하는 부분, 발생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가 항상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증가는 자산의 증가가 있죠.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두 개 있죠. 부채하고 자본의 증가가 있죠. 그 왼쪽의 발생은 뭐예요? 비용의 발생. 그 다음 오른쪽은 뭐예요? 수익의 발생. 이렇게 해서 대차평균의 원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산표 산식은 뭐예요? 자산과 비용을 더해주고 니콜, 부채, 자본, 수익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자본은 뭐냐? 당기 순이익이 완성되는 그 자본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 자본은 기초자본을 뜻합니다. 왜냐? 수익과 비용을 차감을 해버리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기말 자본을 넣어버리면은 자본이 가대계상돼 버려요. 그래서 기초자본을 넣어줘야지만 금액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른 건 몇 번? 30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